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로보스 재판소원센터에 있는 정호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법 68조 제3항 3호에 관해서 검토를 하였고요. 해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소 창의적인 접근일 수 있지만 진정소급 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참고해서 검토 내지는 앞으로 재판소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헌법재판소가 조금이라도 더 이제 설득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아직 지금 선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이 헌법재판소의 전원 재판부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한번 이제 유의미한 그런 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듯이 이 재판소원제도가 사실은 이제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학계에서도 이렇게 빨리 될 줄은 약간 몰랐다고 하는 이제 논문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계의 기본적인 이제 방침 자체는 이제 재판소원제도를 이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라는 것이 자체는 이제 주류였는데, 이제 이렇게 빨리 도입될 줄은 이제 몰랐다라고 하는 이제 이제 그런 이제 의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2026년 2월 말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2026년 3월 12일에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가 되면서 이제 당일부터 이제 즉시 시행이 됐고, 원래 처음에는 이전에 있었던 재판에 대해서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이후에 이제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이제 이 재판소원이 이제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와 같이 개정된 거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인 공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보면은 법원의 법 문헌상으로는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만 이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제 밑에 이렇게 그 몇 글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헌재가 이제 한 97년인가 정도에 이제 이제 한정위원 결정을 내리는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재판은 다 제외되되 이제 일정한 이제 재판은 이제 그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이제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안 하다가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요 글에서도 아마 제가 전면적인 이제 그 시행 이제 이렇게 아마 제가 썼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재판소 접수의 처리 현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2026년 6월 9일 기준으로 이제 법률신문을 비롯한 이제 그 언론들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아마도 이제 그 보도자료가 확인은 안 되는데 아마 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그 기자님들한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77건이 접수가 됐고, 그 중에 이제 8건만 이제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됐고, 이제 736건은 이제 각하되었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아마 이제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상으로 살펴보면 84% 정도가 이제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이제 각하가 됐고, 이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거는 이제 8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8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8건이 무엇인지 사실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이루어졌던 것은 이제 녹십자 제약회사가 이제 행정사건에서, 그러니까 그 시정명령 등 이제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관련 행정사건에서의 그 원심 판결이 관련 형사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이제 하였다는 이제 주장을 내용으로 이제 상고 이유를 구성해서 상고를 했는데도 이제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이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녹십자가 이제 이제 요 재판 가지고 이제 재판 소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이제 회부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되었던 것은 여기 이제 그 민사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2021 헌마 1049 사건인데, 이제 대법원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 중인 부지를 정비 기반 시설 무상 양도 대상에서 배제한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데, 이게 뭐냐면은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이 이제 그 어떤 이제 구역을 이제 통째로 정해서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이제 그 구역에는 사실 이제 도로나 이렇게 그동안 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던 재산 중에 행정재산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은 재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도로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동네 자체를 기존의 도로를 무시하고 완전히 싹 갈아엎기 때문에 그 도로가 이제 도로가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시정비법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도로로 쓰던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그 소유의 재산은 무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재건축 조합을 그 승인해 준 그 지자체가 그럼 이거 이제 너희 이제 무상으로 이거 너희 사업에 써 이제 이렇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들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지정은 안 했는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 중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 정비업계에서 현황도로라고 하는데 그 현황도로는 사실은 행정 목적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도로로 하겠다고 지자체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사실상 이제 도로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 소유의 부지인데 이제 처음에는 이 사건에서 이게 그 서울특별시랑 영등포구 관련된 사건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 유상인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요 지금 무상 양도 대상 해당되지 않는 걸로 재건축조합이 판단을 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 대금도 지급을 했는데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도로로 쓰던 땅인데 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냐. 이래서 이제 매매 대금 반환을 구했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원래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이제 그 말이 맞다라고 했다가 대법원이 아니다. 그거는 요 도시정비법의 해석상 그거는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시켜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결국 이제 그 환송 후 이제 그 항소심은 사실은 이제 끝났던 사건인데 이제 이 사건에 관해서 이제 재판소원을 갖고 그래서 지금 전원재판부에서 이제 회부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6 헌마 이제 1630 사건은 이제 장애인 그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용이한 이제 그 교통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 조치를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이제 법원의 재판으로 적극적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이 그 승강설비 같은 것을 이제 제공해 달라라고 해서 1심, 2심까지는 맞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말고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실제로 그 동선상 이용하는 그 노선에 한해서만 인정하라고 사실 대법원이 다시 돌려보낸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해당 이제 그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재판소원을 걸어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2건이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참고인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대법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재항고를 이제 기각했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사강간죄와 관련해서 그 폭행 협박의 정도와 관련해서 종래 대법원에 따른 최협의설에 따라서 이제 그 하급심이 이제 그 판결을 내렸는데 상고심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상고를 안 해서 이제 그 항소심에서 끝난 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이제 요 유사강간의 피해자가 왜 이렇게 이거 엄격하게 봐서 그 가해자를 이제 무죄를 이제 판결하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 삼아서 이제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사건 자체도 사실은 탐구할 만한 내용인 것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네. 재판에 이제 피고인이 아닌데도 이제 지금 이제 전 재판부까지 사실은 이제 올라갔다는 점에서 어떤 이제 그 재판 소원의 이제 청구 적격을 가진 그 자의 범위, 그러니까 자기 관련성이라는 것을 이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또 하나 되게 중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제 사건인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나머지 사건들은 지금 이제 3건이 각각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저기 보도도 크게 나왔던 이제 민사소송법상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그러니까 40일에 이제 1개월 추가할 수 있는 그 제출 기한을 넘겨서 우선 항소 이유서 제출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서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하된 게 아니라
넘겨서 제출은 됐는데 이제 법원이 항소를 이제 각하는 이제 결정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 이제 재항고를 했는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항소심 법원에서 문제가 된 거니까 이제 재항고밖에 못하죠. 그래서 재항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사실은 이거를 본안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다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이 사건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8개의 사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건들이 지금 대부분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 68조 제3항 3호에 따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이제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이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지금 그 청구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 해당 이제 그 조항을 살펴보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함에 있어서 어떠한 논리를 이제 모색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오타네요. 네. 헌법재판소 제68조 제3항 제3호인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제 한정해서 이제 그 재판 소원을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또 죄송합니다. 네, 2026년 6월 2일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 사실 이제 밖에 이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된 이제 일관된 이제 결정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판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우선은 근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이 저희 로고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정광현 교수님 오셔서 말씀했던 내용과 사실은 궤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 아마 그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떠오를 수 있을 텐데 우선은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체는 다른 무슨 행정기관보다는 법원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적고 또 법원 내재적으로도 이제 한 판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심사할 이제 기회를 이제 가진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헌법소원이라는 거는 비상적이고 이제 보충적인 이제 성격을 가진 그런 이제 기본권 보호 이제 제도이다. 이제라는 점을 이제 헌재가 판시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본권 침해가 됐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 소명을 이제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 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내지는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해서 그러니까 기본권이 이 법원의 재판으로서 침해됐다는 침해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면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이제 각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700몇 건이 이제 거의 지금 물론 700몇 건이 다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뭐 청구 기간에 이제 도과한 사건들도 사실 은근히 많은데 어쨌든 지금 절반 이상은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이제 지금 이제 각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안 할까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 입장에 대해서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각하를 하고 있는 근거는 이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 4호입니다. 그래서 이 72조 3항 4호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지금 위에 있는 68조 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68조 3항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명백하다는 사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은 선언재판부에 가죠. 왜냐하면은 이 68조 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니까 명백한 경우면은 애초에 그 뒤에 이 2차적인 명백함을 논할 필요가 없이 전원재판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 명백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모호하단 말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 침해가 모호함이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모호하다라고 하면은 이 72조 3항 4호에 그대로
이제 해당이 되죠. 이게 전형적 의도하는. 근데 왜냐면 여기 명백한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이 모호함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이 위에 72조 사망 사고의 문헌만 보면은 사실은 각하로 가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듭니다. 근데 이제 헌재는 이 부분도 지금 다 각하를 해 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본 것처럼 그 기본권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서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명백한 경우에만 이제 전원재판부로 간다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지금 그 헌법재판소 요 이제 개정 규정이 실제로 시행되기 직전에 나온 이제 그러니까 이 규정만 나오고 이제 3월 12일 되기 직전에 나온 논문에서는 이거는 전원재판부에 많이 갈 수밖에 없겠다. 이 규정에 따르면은. 각하 규정이 좁다. 왜냐면은 모호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제 해당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헌재가 너무 일을 많이 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제 입법론을 이제 그 제시한 견해가 있고 그 부분은 제가 그 발제문 아마 한 7면 6면 7면 정도의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문헌을 이제 이제 인용을 해서 저희 성균관대학교 서경미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원래 이제 헌재 연구관 오래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은 이제 이 교수님은 입법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헌재는 어쨌든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서 충실한 심리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해석으로서 요 전원재판부 회부 요건을 조금 엄격하게 이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투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이 기준은 어쨌든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가 해석하는 거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거 위헌성을 다툴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 특히나 실무를 하는 이제 저희 이제 청구인 내지는 대리인이 되는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상당히 그러니까 이 법문헌상은 조금 이해하지만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들고 가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재판소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72조 사망 사고에 보면 이제 명백한 경우 이제 명백성에 이제 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이나 이제 저기 발제문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사실은 이제 동어 반복이긴 한데 외관상 명백하다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이제 의뢰인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재판소원이라면 이 재판에서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이제 드러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68조 사망 3호 그러니까 본안에서 그 명백성을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냥 각하 결정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인의 지정재판부에 의해서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 9명에 의한 재판받을 이 심리를 받을 기회가 사실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각하를 할 때에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3인이 보지만 9인이 보더라도 9명이 보더라도 내지는 조금 절충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절대 6명을 얻지 못한다. 이거 위헌으로 될 수 있는 절대 6명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다. 이제 이게 그 정도로서의 명백성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이제 견해가 있고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네, 어디에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전원재판부 이제 회부 요건 이제 보는 이제 시사점을 이제 발제문 이제 8페이지에 있는데 이제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리를 하려는 입장 그리고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 법 규정을 보면은 30일 이내에 이제 각하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일 안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30일 안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수 있을 정도로 기본권 침해 사실이 진지하고도 충실하게 소명돼야 되고 제가 여기는 안 적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명백하다는 게 결국 약간 외관상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요 30일 내에는 법원의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재판부 회부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전원재판부 회부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 의견 내라라고 했는데 이제 법원이 안 냈다 이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 30일 안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느냐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가압류 가처분 약간 보전 소송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법원의 의견을 이제 그 고려하지 않고 이제 지금 주어진 거로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가압류 가처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좀 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헌재가 반대로 이거는 웬만하면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30일 안에 뭐 소송 기록이 어떻다 저떻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내지는 청구할 때 아 뭐 우리가 이제 뭐 이 뭐 자료를 이만큼 던져주면서 여기 몇 페이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헌재가 아 이거는 외관상 잘 모르겠는데라고 사실 판단해버리는 위험도 사실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을 저희가 좀 이제 유념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요 지금 진지하고도 충실하게 소명돼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다지 규범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상고 이유만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이거를 안 봤어요. 꼼꼼하게 안 봤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헌재가 요구하는 진지한 소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대리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쉽거든요. 사실은 약간 우리 불송치 결정 났을 때 이의 신청할 때 우리 기존의 변호인 의견서를 위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이 대법원 사건을 이제 수행했던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그런 관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정말 이거를 정말 충실하게 상고 사건에서 충실하게 이제 고민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정말 완결적인 논리인데 이제 이것도 헌법재판소 위임에 봐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이 재판소원에 관한 대리는 기존의 상고심까지 대리했던 사람들이 사실 기록에 대한 파악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요 사건과 기존 판결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그 관성적인 한계, 어쩔 수 없는 그 관성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뭐 저희 회사 세미나에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 재판소원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진정서구 입법에 관한 이제 결정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게 조금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뜬금없지 않다는 이유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헌법 13조 2항에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진정소급 입법과 부진정소급 입법은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제문에 써놨지만 이제 부진정 소급입법은 이제 그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이제 그 작용하는 것이 이제 부진정 소급입법이고 다 끝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지위를 이제 변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 이제 진정 소급입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 그리고 소급입법에 따른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이 신뢰 보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의 신뢰 보호를 지금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 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저희가 다들 이제 많이 배우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이제 이 진정소급입법과 재판소원이 무슨 관계가 있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소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돼서 기판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확정된 당사자들은 이제 이대로 이제 우리 내지는 나의 권리 관계는 이제 이대로 쭉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그 패소한 당사자 내지는 아까 그 형사사건의 피해자 같이 관련 있는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이거 이대로 확정되면 안 돼요 문제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개입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개입을 해서 이제 만약에 그 헌법소원을 이제 재판소원을 인용하게 되면은 이제 사후에 취소가 돼서 이제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정소급 입법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당사자의 기득권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박탈 내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은 주체가 이제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이제 국회이고 헌법재판소인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미 어쨌든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가 개입해서 이대로 확정되면 안 돼, 다시 정하자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좀 유사한, 이제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나 법원의 절차에서 패소한 청구인의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민사 사건이겠죠. 민사 사건에서 패소한 청구인의 상대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즉 승소한 누군가는 이 지금 신뢰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승소한 상대방이 있는, 그리고 그것이 특히나 이제 어떤 행정 소송이나 이제 형사 재판이 아닌 이제 그런 민사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이 승소 당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사실은 재판소원 인용 여부에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정소급 입법에 관한 결정들이 어떻게 됐나, 이제 이걸 살펴보면, 이거 아마 시험 볼 때 아마 변호사님까지도 영향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시험 볼 때 무조건 이렇게 외웠습니다. 과거사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다 위헌났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 진정소급 입법에 관한 결정의 효시가 됐던 거는 5.18 특별법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이제 만료된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미 80년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사실은, 내지는 81년 이제 잠실체육관 하는 순간으로부터 사실 이 공소시효 만료 시간, 이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이제 기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소시효가 거의 다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특별법으로서 이제 그럼에도 이제 공소시효를 이제 적용, 이제 연장,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하자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제가 여기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판단이 나온 것이긴 합니다. 이게 법정 의견이긴 한데, 그러니까 9분 중에 4분이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예외 진정소급 입법이긴 한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과거사와 관련된 이제 특별한 이제 정의 실현의 그런 중대한 공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4분이었고, 5분은 이제 이거는 안 된다, 헌법에 이제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관 구성 이런 거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논의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5.18 사건의 기초에서 이제 특히 친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발제문 11페이지에 이제 결정들 인용하면서 써놨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가 무엇이냐라는 이제 규정, 내지는 이제 친일 재산의 국가기속 사건, 이제 그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하려는 요건, 그리고 이제 요 제조선 일본인 재산에 처리돼 있는데, 이게 옛날 말인데 적산이라고 합니다. 적산 가오. 그러니까 이 적산이 적합한 게 아니고 애넘입니다. 애넘이. 그러니까 더 거치 그러니까 외산이라고 할 법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두고 간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이제 미군정이 어떤 처리한 게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법령이 헌법 위반된 이제 문제가 이제 그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과거사 청산을 이제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이렇게 당사자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이건 이제 헌법에 이제 합치된다라고 보았지만, 나머지 사건들, 특히나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을 환수하거나 이제 일부 반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이제 조금 이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소급하는 이제 그런 규정들도 그냥 가차없이 다 이거는 이제 헌법에 이제 위반된다고 판단했었고, 이제 노역장 유치 기간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황제 노역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징역 얼마당 아니다 하여간 이 노역장 유치의 이 단위를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제 그 법 개정으로서 이거를 좀 적당하게 했는데 이걸 이제 조금 소급 적용을 시켰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것도 이제 헌법에서 이제 위반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2026년 1월 29일에 이제 헌재가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함에도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5.18, 뭐 친일 이런 것과 무관한 사건인데요. 이제 제가 여기 사실관계민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서 장황하게 써놓긴 했지만 제가 정말 한마디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시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원주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어쨌든 이거는 개발을 하는 법이 제도인데, 근데 어쨌든 원래 택지를 개발하지만 거기 누군가는 살고 있었던 땅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쨌든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이주 대책으로서 땅을 줬던 겁니다. 그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택지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주 대책으로서 이제 분양을 해줬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분양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주자 택지 내지는 이제 그 이주 목적 이제 그 이주 대책으로 이제 그 분양된 그 토지를 이제 이주하는 그 사람이 마음대로 막 팔아 넘기면은 이거는 사실은 일반 분양과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전매를 사실 엄격하게 이제 제한하는 이제 규정이 있었는데, 이 전매 제한 규정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이제 이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이제 12페이지 이제 밑에 두 번째 줄에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받은 자니까 이제 저기 발제문 13페이지 보시면은 그런 대로 시작하는 문단을 보시면은 이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그러니까 공급받은, 그러니까 은이 이게 지금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결한 자가 포함되는 건 맞는데 공급 대상자로, 그러니까 공급 계약 체결세,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입찰로 치면 우선 계약 체결자 지위 이런 것처럼 이제 당신은 이제 택지를 공급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합시다라고 이제 대상자로 선정이 됐거나, 어쨌든 그 요건에 해당은 하지만 이제 어쨌든 하여간 이거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급받은 자에 해당하느냐는 사실은 문헌상 명백하지 않고 사실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급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이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제도가 그래서 약간 좀 구멍이 이제 송송 뚫린 채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이제 사람은 이게 지금 저기 전매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 말씀드린 아직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전매하고 이제 그래서 뭐 몇 단계 거쳐서 전매하고 이제 근데 막상 이제 그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시점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중간 생략 합의 같은 거를 하는 이제 이런저런 합의들이 이렇게 턱지덕지 이제 붙어 있는 상태로 이제 요 이주자 택지가 이제 분양이 돼서 뭐 그 사람이 쓰고 또 넘기고 뭐 건물도 지어지고 이제 이러한 이제 사실관계 형성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 판결로서 그거 전매 제한 위반이다. 그렇게 공급 대상자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전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법원이 이제 그렇게 하면 다 무효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급심에서 이런 짜잘한 무슨 중간 생략 합의 이런 것들도 다 무효다.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초의 이주 대책 대상자들이 생각이 좀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옛날에 택지 개발될 때 어쨌든 전매하고 돈을 받았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택지가 택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엄청 올랐을 거고, 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르고 내가 땅으로 받는 게 더 낫다. 돈 무르고 내가 그냥 이 토지를 내가 다시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표현에 따르면 기획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소등기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받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너무 이제 기존의 지금 전매, 전전매 이게 다 지금 이게 난리가 나니까 국회가 이제
이 지금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요 공급 대상자,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그 대상자 어째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도 전매 제한 계약을 그러니까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개정을 하면서 붙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다만 이 규정을 이제 이 이후에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사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무효인데 이거는 이전 거는 유효로 한다. 이런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소유권 말소인들에게 청구를 했다가 이제 했다가 승소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뒤집혀서 지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 진정소급 입법을 요 이제 그 부칙 규정을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논리가 뭐냐면은 이제 사회적 혼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획소송의 무분별한 남발이란 말은 조금 변호사로서는 좀 아쉬운 표현이지만 어쨌든 하여간 이제 그 사회적인 이제 혼란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가혹한 결과를 이제 예방하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등기까지 됐던 건데 이제 무효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적 불안정성을 이제 해소해야 될 이제 공익이 크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봤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주 이 사안에 한정해서 봤을 때 사실은 청구인데 니네가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전매한 거 아니지 않냐? 니들이 넘기고 싶어서 넘긴 거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넘기고 싶어서 넘긴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이제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사실은 지금 박탈된 거지 않습니까? 분양권이 박탈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앞에 게 다 무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러면은 다시 분양자가 되겠네라고 했다가 이제 분양 계약상 당사자 내지는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가 박탈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분양자가 될 수 있었던 신뢰가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이제 행간에 이렇게 썼습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도 니들이 그렇게 했겠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이제라고 이제 했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신뢰는 이제 헌법상 이제 보호할 만한 이제 가치가 이제 될 수 없다 이제라고 이제 그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약간 조금 투기 약간 이제 그런 이제 투기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물론 한 분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복형 재판관의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고, 이제 그 논거는 제가 여기 여긴 안 써놓고 제가 저기 이제 그 발제문에는 써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과거사 정도는 돼야 5.18 친일 정도는 돼야 이거 이제 뒤집어 주는 거지. 이제 이거는 그 정도에 이제 이르지 않는다. 이제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것이 이제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진정소급입법에 관한 이제 헌재의 결정을 재판소원에 관해서 고민하는 이제 그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어떤 걸 참조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발제문 16페이지인데 이 재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판소원에 들고 가고자 하는 그 재판이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좀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2026년 그 결정에서는 어쨌든 법원이 그렇게 이게 사실상 이 사안 자체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의 재판을 진정소급입법으로서 뒤집은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재판 소원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굉장히 물론 이제 이 재판 자체가 이제 헌법 위반되냐 그건 또 변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원의 재판이 있었을 때 그걸 이제 뒤집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검토하거나 이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이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혼란이란 말은 너무 좀 중립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좀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저희가 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저기 발제문에 어떤 걸 써놨냐면은, 가령 16페이지에 보면은, 저희, 아마, 최 변호사님은 그렇게 공부 안 하셨고, 여기는, 김진 변호사님도 그렇게 공부하셨는데, 저기 성추행을 하려 이제 키스하려고 혀 넣었는데 이제 이제 정당방위를 이제 그거를 제압하고자 이제 혀를 이제 이빨로 깨물었는데 혀가 절단돼서 중상해죄가 인정되고 정당방위는 이제 인정되지 않았던 한
거의 한 6, 70년 전에 판결이 있었고 계속 그것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판결이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대법원의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을 이제 신청을 받아줘 가지고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이제 무죄 판결이 선고됐는데 가령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지금의 남녀관에는 전혀 맞지도 않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법리가 아직도 약간 이제 유효하게 이제 작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뭔가 사회적인 혼란이니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재판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만한 이제 그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 재판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버스 회사의 버스 기사가 800원 횡령했다고 이제 해고되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어쨌든 국민 감정에서는 약간 좀 안 맞아서 이게 논란이 많았고 뭐 사실 개별적인 사건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근로자의 어쨌든 이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주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대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1,000원 이제 뭐 이렇게 횡령한 것도 사측 입장에서는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이제 혼란 내지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17면에 보시면 17조에 보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현재 전원재판부의 이제 회부된 사건 중에 유사강간죄 폭행 협박의 경우에 이제 어쨌든 최협의설에 따라서 아직 판단이 됐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제추행죄에서는 이게 폐기가 됐죠. 그쵸. 네. 저는 시험을 그렇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폐기가 됐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유사강간죄는 지금 이제 지금 변동이 안 된 것이고 또 아마도 사회적으로 약간 무슨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한 또 이런 논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법원이 이 옛날부터 시작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제 것이 이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로 이제 야기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할 법한 이제 그런 사건이어서 회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추측은 듭니다. 참고로 회부된 거는 결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7면에 이제 나항에 보면은 이제 여기 시사점이 이제 2번은 법적 불명확성 및 하급심에 이제 혼선이 이제 강조된 하급심에 혼선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으로서 하급심에서 이제 이런저런 판결들이 이제 다수 존재함에도 이제 대법원이 이제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채 그대로 이제 기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완전히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많이 이제 심리 불속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이게 하급심들이 갈리고 있는데도 정리를 안 하는 사실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건들은 이제 재판소원에서 이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좀 이제 명백하게 이제 인정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언제나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하급심 판결들이 어지럽다고 하는 것만 주장하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사실 대법원의 이제 심리 속행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기본권이 이제 명백하게 침해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러한 점이 사실은 이제 명백하게 좀 잘 이렇게 충실하게 이제 주장 내지 이제 소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구에 관한 사건들도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러니까 이게 왜 갔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재판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도 이제 문제될 수 있지만 사실은 대법원이 저는 이거는 한 번쯤 해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건임에도 그냥 심리 불속행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심리 불속행을 이제 기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법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이유로 나중에 이제 재판소원이 인용될지 아니면은 뭐 기각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지금 그런 측면이 이제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이제 PPT는 안 써있지만 이제 1호 사건으로서 관련 형사 판결과 다른 지금 이제 행정 이제 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판결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불명확성이 이제 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필요가 이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점은 이제 어떤 이 사안의 반복성이나 이제 전형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주관적 권리구제도보다 약간 객관적인 이제 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에 관련된 이제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재건축할 때 그 저기 무상으로 양도받는 이거는 그 영등포구 거기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전형적인, 물론 실제적인 경과는 뭐 너무너무 복잡 다양하고 누가 싸우고 이런 건 너무 다양하지만 어쨌든 틀 자체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이 똑같다는 거는 이제 이것이 진행되면서 이제 꼭 이제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는 특정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재건축을 할 때 이런 현황 도로가 포함되어 있을 법한 이제 그런 구역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사건에서도 이것이 단순히 이 개별적인 사안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좀 반복되고 좀 이제 그 전형적으로 이제 문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이 좀 어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 약간 이제 그러니까 개별적인 19페이지인데요. 제가 그냥 상상해 봤을 때 그냥 개별적인 근로 관계에서 이거는 뭐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런 것보다도 약간 좀 전형적인 근로 관계로서 공무원들은 전국 어느 기관에 있든 전국 지자체가 누가 있든 간에 국가공무원법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형적이고 뭔가 하여간 다른 데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점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소명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승소한 상대방이 있을 때, 내지는 이제 어쨌든 아니면 꼭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재판을 지금 이 재판소원 당사자가 청구인이 패소한 재판으로 인해서 어떤 기득권을 얻게 되는 이제 그 사람을 보호할 만한 이제 이익이 이제 크지 않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8건 중에 8건의 이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던 사건 중에 정말 순수하게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에서 이 문제였던 거는 항소유서 이제 제출기한 도가 사건은 사인과 사인이긴 한데, 사실 근데 그거는 사인 간의 실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소송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이제 문제에서의 지금 이제 이 재판소원이 사실 지금 전원재판부로 간 사례가 사실상 지금 없다고 봐도 지금 아예 이제 무방하고, 그나마 이제 말씀드린 재건축에서 이제 무상양도 그거는 이제 뭐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가 이제 무효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민사 관계이긴 한데, 사실은 상대방도 사실은 국가 지자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일반적인 사인의 이제 사인의 이제 신뢰 이제 어떤 침해돼서는 안 되는 기득권, 신뢰 이익에 관한 문제에서 조금은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특히나 이제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원래 현황 도로라는 게 이 지자체가 그냥 사실상 방치했던 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로로 지정하든가. 그러니까 왜냐면 도로로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뭐 유지하고 어쨌든 관리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이제 그냥 내버렸다가 이제 재건축한다니까 그거 돈 받고 나한테 가져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행정청이, 그러니까 이 지자체가 정말 우리 행정 목적으로 있다가 이제 이걸 못 쓰게 됐으면은 행정 목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될 수 있겠죠. 근데 행정 목적에 쓰지 않고 그냥 뒀는데 재건축차에 야 이거 도로로 지정이 안 됐으니까 이거 니들 도로로 주민들이 도로로 썼던 건 알겠는데 이렇게라고 하는 건 사실상 약간 좀 신뢰 이 지자체가 이거를 보상받아야 되면 사실 이익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별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제 뭐 문제되는 것도 이제 너무 복잡 다양할 거라서 너무 이제 제가 어떤 걸 상상하기 쉽지 않고, 다만 이제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어쨌든 사실 누구 하나만 잘못한 경우는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은 됐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듯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으로서 이제 750조나 이제 103조 이런 걸 타고 이제 기본권 침해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 책임을 이제 판단하는 거는 사실상 기본권의 사실 충돌 관계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법원이 사실 헌법적인 관점에서 사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사실 그런 측면의 사건인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이제 누구한테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상대방을 과연 이제 보호할 만한 사람이냐, 어쨌든 피해자긴 한데 얘가 정말 잘했느냐, 뭐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주장을 이제 좀 해야 이런 이제 그 좀 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 없이 이제 재판 소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안정성을 우리가 흔들어야 되는 건데, 이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승소했는데 그 재판을 상대방이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기득권을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재판관님들 이거 지금 취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걸 기다려왔고 이제서야 뭐 보상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미 다 형성된 기득권들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갑자기 이거를 뒤집게 되면은 너무 혼란스럽다. 이제 이런 거를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상소급 입법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제 뒤집는 이제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재판소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